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7일 정오를 훨씬 넘었습니다. 1시 30분이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핵보유국이란 이 단어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은 사실은 핵을 폐기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제재할 논리적 근거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핵보유국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핵보유국은 분명한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우리가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해 본 적도 없고 인정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공연하게 핵보유국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NPT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NPT라는 것은 뭐냐면 핵비확산 조약인데, 여기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5개 나라. 그 다음에 인도도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죠.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도 물론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법 외에 있는 거죠. 법 외이죠. 법 외. 법망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 이유로 해서 인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한때 미국이 파키스탄과 인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다 정치적 이유로 풀어버렸습니다. 인도는 워낙 큰 나라고 인도의 핵은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합니다. 또 파키스탄은 제재를 했는데 나중에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니까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를 풀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핵보유국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러면 앞으로 이 핵보유국이 이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버리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NPT 체제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정할 때 제일 크게 반발할 나라는 이 문재인 정권이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활동했으니까 논외로 하고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본이 북한을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그때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 일본이 우리도 핵보유하겠다, 우리도 핵개발하겠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의 핵우산,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미국의 핵을 일본이 공동 사용하는 그 정도의 안정장치를 만들 것인지, 일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권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아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신경 쓰일 것입니다. 일본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과연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건 일본 나라를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보유국을 사실상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고 한국의 언론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미국을 속였습니다. 속이는데 상당한 성공을 했습니다. 결정판은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의 언론이
어떤 식으로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은 왜 제가 비핵화 사기극에 한국 언론이 공범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다? 아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4.27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국 임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이런 좀 우스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다가 아니라 핵 있는 한반도입니다. 핵 있는 북한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거죠. 서울신문,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첫 발을 떼다. 전쟁 위험이 높아지죠.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화 통일 가능성 높아집니다. 평화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평화체제의 첫 발을 떼대가 아니라 한국의 평화체제는 멀어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세계일보, 평화의 첫 발 뗀 남북, 비핵화 마침표 찍자. 이것도 황당한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북핵은 미북에 넘기고 대북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가장 정확한 제목이었습니다. 북핵은 미북에 넘기고 대북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중앙일보, 문재인, 김정은 비핵화 대장정 문을 열다. 정말 말씀, 비핵화 대장정 문을 연 게 아니라 북한 핵 보유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겨레, 판문점의 봄, 평화 번영의 시대에 열다. 이건 뭐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국일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하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지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다. 매일경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 판문점 선언, 이젠 실천이다. 이것도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를 모르고 실천하자고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다가는 한미동맹 날아가게 생겼어요. 서울경제, 한반도 대전환 이제 시작이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종 나쁜 방향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 대한민국 가치 더 중요해졌다. 이건 잘된 대목이네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4.27 선언 비핵화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과연 이 글을 읽고 판문점 선언을 읽고 밑줄 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했느냐, 아니면 비핵화, 평화, 자주, 민족 좋은 말 나오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느냐 하면 후자인 것 같아요. 4.27 판문점 선언의 그 대목은, 핵 문제와 관련된 대목은 이겁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답니다. 확인하는 걸 실천한다는 말이 없어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하면은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그런데 내용이 이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천한다. 왜 남과 북이 합의합니까? 북한이 해야죠. 북한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만 맞는데 왜 남한이 끌려가죠? 비핵화는 남한의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의 목표입니다. 남한은 우리 영토 휴전선 남쪽에는 핵이 없어요. 우리를 슬며시 끌어들여 가가지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해놓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함정에 빠진 한국을 올가미로 드씌우는 대목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알든 모르든 김정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이 주동적이란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동적인 조치, 이거 보통 한국 사람이 안 쓰고 북한 측 용어입니다. 남과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주동적인 조치가 뭐냐? 이것은 남과 북이 바로 그 7일 전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7일 전 전원회의 결정문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 국가 핵무력 건설 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온 군수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셨으며 우리 당 병진 노선의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험을 갖추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간고분투하여 온 우리 인민의 투쟁이 빛나게 결속되었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즉 북한의 핵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험이며 후손들의 행복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무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핵 보유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제 평화에 노력하면서 군축에 나서겠다. 군축에 나서겠다. 즉 핵 군축에, 우리가 만든 핵무기 몇 개 줄일 수 있다. 누구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4.27 선언에서 또 이게 새끼를 쳐가지고 6일이 그 유명한 싱가포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서 요게 새끼를 칩니다. 즉 4.27 선언에 유의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4.27 선언에서 말한 바 북한의 주동적인 조치,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을 4.27 선언은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즉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대단히 의의 있는 것으로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문맥상 정확한 이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6일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즉 4.27 선언에 적힌 대로 이렇게 딱 전제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김정은이는 이제는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논리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들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문맥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해석권을 가진 미국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보니까 협상이 진척되지도 않으니까 다시 한번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이것은 정말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 만나서 핵군축 협상을 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 악몽이 하나 생기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8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비핵화 개념에서 남한, 북한, 미국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하고 한미동맹 해체고 남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미국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다 라고 김정은을 변호를 했는데, 여기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의 종식이 바로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럼 한미동맹 해체를 말을 안 합니다. 북한은 적대 정책의 종식, 체제 안전보장을 이야기합니다. 체제 안전보장, 적대 정책의 종식을 만족시켜 주려면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해국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 대신에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언론사 사장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시 넘어갔으니까, 다 합치면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비핵화란 말로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해서 결국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로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다음 수순이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정지 작업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생기를 없애버리고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를 하고 70년 동안의 대한민국 건설 세력을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역사관의 해체, 역사관의 바꿔치기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든지 한미동맹을 기능 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북한에 종속되는 존재. 이걸 핀란드화라고 합니다. 핀란드가 러시아 옆에 붙어 있다가 독립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핀란드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핀란드로 만드는, 북한을 러시아로 대우하는 이런 방향이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바라는 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장단을 맞춘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언론이.